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시장에 대해서 이 신중한 시각을 강조해 주셨는데 네. 오늘 시장 흐름 잘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증거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증거는 전강후약입니다. 정말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그렇죠. 아침 초장의 지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했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좀 좋아는 했는데 네. 결국엔 강세 출발했다가 약간의 출렁거림과 더불어서 약간 밀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가 출발하면서 중국 증시가 밀렸죠. 또 중국 증시하고 같이 또 되밀리는 이런 흐름이 연출됐다가 결국에는 네. 강세 출발 후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참 아쉬웠던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어제 강세를 기록했던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뭐 크게 밀리진 않았습니다만 결국엔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보합선 혼조 장세가 마감이 될 정도로 여전히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한 강도 높은 반등 분위기도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엔 꺾이는 이런 흐름까지 전개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은 크게 상승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장세다라는 것이 또 한 번 확인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선물로서 동시 만기라는 변수도 있었긴 합니다만 역시 가장 큰 부분들은 역시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입니다.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 확산 국면이 좀 진정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관세 전쟁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관세 전쟁 정책 자체를 후퇴시키지 않는 이상 관세 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시장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관세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한 미국의 경기 침체라든가 또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계속해서 이끌어낸 것으로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시장이 딱히 시장의 상승장을 이끌 만한 상승 모멘텀이 없습니다. 언급드렸듯이 이제 트럼프가 정말 마음을 바꿔가지고 관세 정쟁을 완전히 후퇴시키는 이런 정책들을 내놓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 특별히 상승세를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다는 측면이겠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동안 꾸준하게 매수했었던 연기금마저도 코스피 시장에서 3일째 매도가 진행되면서 네. 연기금 중심의 어떤 강도 높은 반등장도 기대키는 조금 어려운 장세입니다. 물론 연기금들이 지속적으로 매도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 밀릴 때는 다시 매수에 들어올 거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의 상승장을 이끌어낼 만한 수급 주체가 없다는 것도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미국 증시는 어제도 기술적 분석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추세가 이미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했고요. 여기서 강력한 상승세가 연출되면서 추세가 다시 복귀되지 않는 이상은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거나 내지는 반등이 없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국내 증시는 하락폭은 제한적이겠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추가적인 조정이 났을 때는 국내 증시도 그만큼 지루하고 좀 답답한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 번씩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당분간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 모멘텀은 좀 네. 부재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렇다면 수익을 어떻게 내야 할지 그 키워드가 중요할 텐데요. 저희는 내일의 단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의 단서는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결국에는 종목이에요. 항상 주식 투자는 종목 싸움입니다만 특히나 지금 같은 네. 시장에서는 정말 종목을 잘 잡아야 우리가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지금은 시장 자체가 이제 대세가 하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승세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횡보 장세가 진행되는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횡보가 진행되는 장세에서는 모멘텀이 있고 강력한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개별적인 상승세를 연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목 발굴에 주력을 하는데 단순하게 기술적 분석상, 차트 분석상 기술적 반등이라다가 짧은 반등을 노리는 그런 단타 매매도 뭐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지금은 강력한 실적의 성장성과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제가 뭐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도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조선주의, 하나오션 같은 종목이 대표적으로 그랬었고요. 그리고 중국 ETF 관련주들도 국내 증시 시장의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었죠. 일부 바이오 제약주들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고 일부 화장품 관련주들도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만 선별적으로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만큼 종목 발굴에 좀 더 주력하는 이런 전략과 함께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 발굴에 좀 더 주력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장세는 뭐 일단 큰 폭으로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2,500포인트를 저점으로 당분간 횡보 장세가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장보다는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장세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고 주도주가 없습니다. 일단 주도주였었던 조선주들마저도 지금 쉬어가는 그런 조짐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장을 이끌어갈 만한 주도주는 없죠.
어제 반도체 관련주도 강세를 기록했다가 오늘 쉬어가면서 주도주 가능성은 분명히 줄어들었다는 측면이겠고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철저하게 개별 종목군들과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따라서 개별 종목과 그리고 종목 장세 속에서 강력한 모멘텀과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의 흐름과 무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 발굴에 좀 더 주력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더 필요하겠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시장을 이기는 종목군들, 뭐 대표적인 종목 섹터를 언급드린다고 한다면 일단 바이오 제약주 같은 경우는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개별적인 반등이 계속 진행되는 모습이고 중국 ETF 관련주들은 국내 증시와 무관하게 중국 증시와 관련된 흐름으로 상승세가 나온다는 측면이겠고요. 2차전지라든가 전기차 관련주는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은 개별적인 어떤 호재가 나오게 되면 바닥권에서 강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시장과 무관하게 갈 수 있는 섹터들이 그 정도로 압축할 수 있으니까 종목 발굴에 좀 더 주력하자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코롱 티슈진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렸었죠. 인보사와 관련된 골관절염 치료제를 생산하고 있는 그 업체로서 지금 임상 3상이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강세를 기록하는 모습인데, 자, 이렇게 이제 제가 라인을 쳤던 이 35,000원 부근 정도 선에서 이렇게 개별적인 모멘텀과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렸고, 이렇게 개별 모멘텀을 가진 종목에 대해서 주목하자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 그 재료를 바탕으로 가는 둥 마는 둥 가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결국엔 신고가를 기록하는 엄청난 강세가 진행됐죠. 이 종목은 아직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간에 잔파동을 무시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 종목이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던 원인 언급드렸듯이죠.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가 임상 3상이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골관절염 치료제가 만약에 순조롭게 임상 3상을 통과했을 때 상용화 더불어서 그 세계 시장,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시장의 흐름과 무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만 여전히 중장기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내년에 임상 3상과 관련된 결론이 나온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결론이 잘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차트를 무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볼 때 좀 더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이기는 종목 내일의 단서였습니다. 매니저님 코오롱 티슈즈는 무료 방송에서도 언급해 주셨던 네. 종목이죠. 이렇게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 일정 그리고 내일장 발견 종목 잠시 후에 확인해 보고요. 저희는 보유 종목 전략부터 정비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자 어제 말씀드렸던 S바이오메딕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도 이제 바이오 제약주로서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아직은 임상 데이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아직은 주가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작은 임상 데이터지만 정말 보기 혁혁할 정도의 어떤 좋은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대치가 분명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너무나 지지부진하고 답답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어서 좀 답답하지만 우리가 기술적 분석상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펀더멘탈이라든가 모멘텀 정도를 봤을 때 조만간에 어떤 모멘텀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일단은 좀 판단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곧바로 갈지 좀 더 기었다 갈지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전히 들고 계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측면이겠고 정말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기는 좀 쉽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씩 매집을 하면서 긴 호흡을 가지고 한번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분명히 모멘텀을 중심으로 반등에 나설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도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에 타이거 차나 항생테크 레버리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ETF 관련주를 제가 꾸준하게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장중 내내 좀 출렁거리다가 결국엔 밀리면서 마감이 됐고요. 레버리지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가 오늘 5.9% 비교적 많이 밀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기술적 분석상 여전히 박스권 직전 고점까지 근접한 상태에서 약간의 출렁거림은 있습니다만 추세적인 하락은 없는 상태고요. 중국 증시가 지금 이제 오늘 밀렸습니다만 그렇게 뭐 추세적으로 크게 밀린 상태는 아니고요. 내일 정도 선에서는 소폭의 반등도 나오지 않을까. 여전히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다 보니까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중국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에 다소간의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약간 소강 상태로 들었었죠. 뭐 일단 10% 그리고 20% 이제 관세가 부각이 진행되고 나서 이제 관세 전쟁이 약간 소강 상태로 보이고 있고 중국 당국에서도 좀 더 강도 높은 부양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놓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중국 증시와 중국 관련주의 재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도 지금 현재 횡보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박스권 하단 정도, 이 정도 가격대가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로 보고 있어서 오늘 주가라스가 나타났지만 무서워하지 말고
이 조정 반락세를 우리는 없는 분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들어가는 그런 기회로 한번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삼성 SDI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 SDI가 밀렸는데요.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밀렸고요. 삼성 SDI도 많이 밀렸습니다. 밀집대 하단까지 좀 깨고 내려가는 모습인데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양쪽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대기성 반발성 매수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는 측면이겠고요. 지금 2차 전지주들의 하락세를 보게 되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 양상과 하락 양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칩스법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칩스법 폐지를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IRA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 한마디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이 형태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 기아 자동차가 지금 현재 보급형 전기차를 쏟아내고 있는 이런 과정들, 전기차 캐즘을 이겨내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2차 전지 관련주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진이길 만한 상태인가라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는 측면이겠죠. 그래서 언급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2차 전지는 지금 구간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내공을 가지고 주식을 던지거나 할 단계는 아닙니다. 매도할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주식을 모아가는 그런 매집을 해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종목도 밀리겠습니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는 더더욱 아니고요.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전반에 걸쳐서는 절대적으로 투매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물량을 매집해갈 만한 그런 위치만큼 이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여기서부터 저점을 찍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최소 30% 이상의 반등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투매가 아니라 오히려 매집의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까지 만나봤고요. 저희가 배터리 관련해서 좀 더 볼 내용이 있죠. 그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그림을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한미일 배터리가 뭉친다라는 이런 소식들도 있죠. 아까 이제 언급드렸듯이 기아 자동차가 지금 보급형 자동차를 쏟아내고 있고 또 네. 폭스바겐이라든가 이런 업체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쏟아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공동 서한을 검토하고 있다. 한미일 모두가 배터리 업체들 뭉쳐가지고 공동 서한을 검토해서 미국에 제출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 미국에다가 지금 현재 배터리 업체들 한국과 일본과 중국 업체들이 한국과 일본과 미국 업체들이 중국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을 미국에 어필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현재 2차 전지와 전기차 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계속해서 강하게 붐이 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2차 전지는 분명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은 2차 전지는 투매에 나서는 전략은 절대로 자제하시기 바라고 2차 전지 종목을 팔고서 사서 수익을 낼 만한 종목들이 절대 많은 장세가 아닙니다. 그런 장세라고 한다면 차라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2차 전지를 들고 계시는 게 좋겠고 오히려 매집을 단행하는 이런 전략이 좋겠고 이런 움직임들은 분명히 조만간에 2차 전지의 강도 높은 반등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차 전지주 참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이 많은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소식들을 토대로 저희는 긴 호흡으로 믿고 기다리는 전략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종목 탐정 미스터 한의 발견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다시 한번 공략할 때일까요? 네, 지금 제가 가지고 오는 ETF 종목이 한 4개, 5종목 정도 되는데요. 네. 그 종목들이 이제 대부분이 거래량이 좀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쵸. 거래량이 있고요. 지금 현재 중국 ETF 관련주들이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거래량이 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매매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다는 측면이겠고, 뭐 어제 그저께 가져왔던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와 똑같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는 삼성증권에서 나온 것이고요. 코덱스요. 코덱스는 삼성증권에 나온 것이고 타이나 항생테크는 이제 미래세증권에서 발행한 ETF 상품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같이 이제 중국의 항생테크 지수를 따라가는 것이고요. 홍콩에 상장된 대형 빅테크 기업들의 지수를 쫓아가는 그런 일배를 추정하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배 추정하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종목이다라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이 지금 현재 미국과 함께 지금 이제 기술 패권 속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기술 산업을 키우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에 상당히 강도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수 경기를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수 경기는 아직 살아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반면에 딥시크를 시작으로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 IT 산업을 키우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홍콩 증시를 중심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강도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중국 증시의 반등과 더불어서 홍콩 증시가 바로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한 반등
반등 장세를 계속해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콩 증시 쪽으로 증시의 자금이 상당히 많이 쏠리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리고 있죠. 지금 트럼프 수의 홍콩 증시, 중국도 돈도 홍콩으로 중국 기업도 돈도 홍콩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부터 홍콩 증시가 급등 장세가 진행되다 보니까 오히려 트럼프 수혜주라는 그런 말이 들 정도로 지금 홍콩 증시에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홍콩과 중국 증시는 궤를 같이 한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동반 상승세가 나올 것이고요. 중국 증시의 강도 높은 부양 대책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반대세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조정 장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더 접근 전략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동종보단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 소개했던 ETF 종목과 똑같이 차트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이제 신고가를 기록한 상태에서 약간의 눌림을 주고 있고 21일 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형태인데 현재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많은 거래량들은 뭐냐면 직전 고점 돌파하고 나서 차익 매물들을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손바뀜이 진행되고 나서는 조만간의 탄력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 9,240원을 저점으로 해서 제가 보기엔 내일은 뭐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대체로 시초가는 이제 강박 정도 선에서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종목이고요. 자,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 8,2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발견 종목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공략해 보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이 밖에도 저희 시장을 이기는 종목 무료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죠? 네, 자, 오늘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유튜브 가셔서 한규수 검색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ETF 관련주들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앞서 언급드렸듯이 2차 전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 전지 종목을 주로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군들과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2차 전지 중국 ETF 관련주 그리고 조선주에 대한 전략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무료 방송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에서도 종목 탐정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